해외 이색 법률들을 소개하는 알쓸 해법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뭐 이민이나 여행이나 해외에 나갔을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들을 준비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준비한 해외 법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세금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세금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세금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세금 종류가 있는지 세계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좀 별난 세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특이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숨 쉬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공화국 같은 경우에 이런 호흡세를 걷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정말 호흡세군요. 예, 그래서 공기가 다른 곳하고 좀 많이 정화됐다라고 해서 이제 호흡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공기가 뭐 호흡세 받을 정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민원은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알지 않습니까? 음매하는 소. 음매소요? 예, 그 소 방귀세도 걷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니, 어디가 그렇죠? 예, 그 에스토니아라는 네. 나라인데요. 그 소 방귀세를 왜 걷냐 보니까 자동차에 보면 이제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소에도 메탄가스가 나온다. 음. 예, 그러니까는 소의 방귀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에스토니아에서 소 방귀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와, 정말 좀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한데요. 변호사님,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왜 주마다 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미국의 경우에는 50개 주마다 조세 체계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각자 주마다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까 다릅니다. 특히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먹는 베이글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글을 잘라놔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잘라놓지 않았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런 베이글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사탕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세라고 한 경우에 중성화 동물과 중성화되지 않은 동물에 비교를 해서 세금도 매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 그 티컷이라는 주가 있는데 네. 그 주에는 유아용 기저귀 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 전혀 모르는 생소한 이런 세금들이 미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이런 세금 체계 하니까 저는 비만세, 덴마크의 비만세 얘기 들어본 적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 또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도 삐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덴마크에서 이제 비만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탕이나 이런 그 다이어트를 저해하는 그런 그렇죠. 식품에 다이어트 대해서. 저해한 식품에 대해서 많이 심하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그런 식품에 대해서 비만세를 부과했지만 다른 나라 인근에서 유럽이니까 인근에서 구해 오기 때문에 좀 실행하는 거는 좀 다시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아니 정말 진짜 별별 세금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부과되던 그런 또 별난 세금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 창문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문세요? 예. 그건 뭐죠? 우리가 이제 창문세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창문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게 창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1300년도에 창문세라는 거를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 여행을 가다 보면 그 시대쯤에 집을 구경하다 보면 창문이 없고 대신 창문 그림을 그려놓은 고택을 많이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문을 만들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창문세를 두었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창문을 안 만들고 그냥 그림으로 창문 모양만 냈다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와 정말 별의별 세금이 다 있네요. 일부러 창을 내지 않았다 세금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세금을 부과할 때 변호사님 저는 무엇보다도 공정성 확보 그리고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이제 공정성을 담보를 하려면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금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세금을 어떤 것을 매길지 이 세목과 그다음에 얼마만큼 매길지 이 세율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조세 법률주의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고요. 조세 소급주의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과거 것까지 이렇게 소급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소급 금지
조항이 그 국세기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평등주의 원칙이 또 적용되는데요. 이거는 자신의 담세 능력에 맞게 합리적인 이유로 평등하게 세금 부과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잡세 능력에 초과해 가지고 아주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를 금지하는 조세 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세금 부과할 때는 법률에 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과세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할 때는 평등하게 합리적인 이유 있을 경우에만 차별을 두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 두지 말라는 조세 평등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 지금 이 말하는 세 가지가 원칙이 만약에 깨지거나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저항이라는 거는 납세자가 세금 못 내겠다. 왜 세금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왜 그때 당시에는 세금이 없었는데 왜 나중에 법을 만들어 소급해서 과세하느냐.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이 깨진다고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조세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해외 이색 법률들을 소개하는 알쓸 해법 함께했습니다.